축덕과 축을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6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정찬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역사적인 시즌이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벌써 한 시즌이 또 후딱 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시간 참 빠르죠. 우리 주바페는 마지막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마지막 경기요? 네. 새 역사의 장을 쓰고 끝내야죠. 역사 쓸 게 많잖아요, 마지막 경기에. 마지막 그쵸. 경기를 정말 대미를 장식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뽕 PD는 마지막 경기의 제목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세 마리 토끼 잡았다. 뭐, 손흥민의 마지막 역사적인 순간. 괜히 물어봤다.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짤이네요. 본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네, 손흥민 선수와 또 K리그가 2경기가 있어서 네. 아주 많은 경기가 있어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축덕 토토를 네. 건너뛰고 싶지만 네, 그래도 말해줘야죠. 그렇죠. 박뽕 PD가 오랜만에 또 빛나는 순간이니까 5개나 맞췄습니다. 아니,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 뭐 흔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처음 있는 일이죠. 네. 아니 근데 우리가 6경기를 다 맞췄던 적이 있나요? 단 한 번 하성룡 기자가 한 번 맞췄죠. 허용 기자님 한 번. 네.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 걔는 진짜 돈을 걸었어요. 돈 걸었어요, 완전. 근데 그 K리그에서 프로축구 연맹에서 실제로 토토는 아니지만 그 경기 승부 맞추는 이벤트를 진행하더라고요. 예. 이번 시즌부터 하는 것 같던데 근데 2부 리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맞추기는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금액이 한 3,400인가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한 번 다 맞추면. 뽕 PD가 김천대구 경기 빼고 무승부 2경기를 맞췄고 그러네. 아까 이래 PD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승부가 3경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2경기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한 골 차로 다 못 맞췄네. 그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영민 1개, 주시은 2개, 하성룡 2개. 재밌어요. 네, 맞춘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찍었죠 뭐. 수원승 성남이 요새 좀 그래서 성남이 성남이 좀 그러니까 그 경기가 정말 뭐 마지막에 승부가 결정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극장골도 또 많이 났던 경기고. 맞아요. 이거를 다 맞췄다는 거는 그러네요. 전북 강원도 무승부 맞췄네. 오. 이런 거라도 운이 따라야 되겠죠? 자, 운이로만. 좋네요. 네, 댓글부터 가겠습니다. 네, 템레이님입니다. 수원 팬입니다. 큰 마음 먹고 오래간만에 대구 가서 직관했는데 영혼까지 털리고 왔네요. 이거 지지난주 경기였죠. 세징야, 저도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왜 하필 우리랑 할 때 돌아와서. 와, 세징야에 있는 대구는 진짜 완전히 다른 팀이더군요. 왜 우리 팀은 외국인 선수 가차 운이 이렇게 없냐? 가차가 뭐죠? 뽑기죠, 뽑기. 뽑기를 가차라 그래요?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본인가 거기서 뽑기 게임을 가차 이렇게 부르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닌가요?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뭐 게임 용어예요? 가차는 게임 용어요? 게임 쪽에서 나온 용어. 가짜도 아니고. 그래도 수원은 이 경기를 발판으로 홈에서 좋아요. 네. 이정찬 감독 보고서는 일단 홈에서는 그래도 승점 3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다음이요? 유자TV님이요. 살라 챔스 네이션스컵 얘기 문득 생각나는데 손흥민은 아시안컵, 아시안게임 봉사활동, 프리미어리그 최장거리 이동선수 이런 거 없었다면 이전 시즌들 성적이 어땠을지 후덜덜덜덜.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레전드. 일리는 얘기 같아요. 네. 남인천님이요. 쏘는 아그본라허 말대로 맨시티 혹은 리버풀 갔으면 30골 이상 넣었을 것. 아그본라호는 혹시 누구죠? 그 해설자입니다. 선수 출신이고요. 네. 영국 방송에서 지금 그 코멘테이터 그리고 뭐 이제 헌딧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원 해주시는 다비드님이 뽕PD의 러브 RIP. 고이 잠드소서. 고이 잠드소서죠? 이게? 러브를 이렇게 잠들어버리게 해버리면 어떡하나. 앞으로는 할 가능성 있어요. 앞으로는 러브가 안 온다? 아니 뭐 언젠간 열려 있지 않겠어요? 근데 뽕 PD는 지금 자기가 FA 됐다고 좋아하던데. 아니 저 그래요? 좋아하시나? 아니 근데 그게 구단주님이 새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러브콜이 안 온다는? 수요가 있어요. 수요 없는 공급이죠. 네, 플러스로 쌀잠은 FA 시장은 열리지 않았는데 혼자서 FA라고 주장하는. 웃기다. 네, 썰전문 이정찬 기자님의 등장에 이런 질문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통 벗는 세레머니를 잠깐 지나가듯 이야기했는데 선수들이 우통을 벗는 심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웠나?
그리고 A매치 주간 4차전 상대가 아직 미정이라는데 누구랑 어디서 한다 썰 풀어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사실 그냥 가볍게 넘길 질문이었는데 마지막 한 줄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통받는 뭐 심리가 뭐죠?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제가. 근데 이걸 또 썰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또 심리학과예요. 열심히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답이 없죠. 근데 사실 우통 벗는 세리머니가 원래는 인정이 됐었죠. 그렇게 네. 예전에는 많이 했죠. 경고를 준 거는 2004년부터 피파가 룰을 개정하면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옷을 벗는 행위가 일단 비신사적이고 그리고 옷을 다시 입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연한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사실 그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내세운 원인이고 실제로는 정치적 종교적 메시지를 일단은 표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몸에 몸에다가. 속옷에 새기거나 이래서 속옷이나 뭐 문신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스폰서 배려 차원도 있고 그렇죠. 네. 스폰서가 새겨져 있는 옷이니까. 네, 보통 그 순간에 사진이나 영상이 제일 많이 회자가 되는데 그 순간에 이제 스폰서가 노출이 안 된다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우상혁 높이뛰기 선수는 옷을 입어도 우통 벗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옷이 좀 헐렁헐렁하죠. 경고감이에요 옷이 유니폼이. 그리고 또 뭐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의를 노출하는 것이 시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또 불쾌감을 줄 수도 있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기보다는 뭐 그렇죠. 기쁨에 의해서 뭔가 뭐 원초적인 감정이겠죠. 에라이. 뭔가를 집어 던지고 싶은 느낌. 근데 되게 화나면은 옷을 집어 던지는 경우는 봤어도 좋을 때 흥분, 극도의 흥분 상태. 네, 흥분. 그래서 예전에 이거는 이거 어떻게 썰을 풀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사실 예전에 사석에서 겨울에 야구 홍성훈 선수가 배팅 연습을 하는데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가지고 왜 벗고? 이 겨울에 야외에서요? 실내긴 했어요. 실내긴 했나요? 이 겨울에 굳이 왜 이랬더니 이런 몸 못 가져봤죠? 이런 몸 가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래서 이게 약간은 과시욕도 좀 있는 건가라는 생각. 호날두처럼 몸이 좀 조각 같은 선수들은 그런 몸을 못 가져봐서 솔직히 그 심리를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흥분 상태라고 봐야죠. 극도의 흥분 상태고 뮬리치 선수가 재밌는 일화가 있죠. 지난해 이미 경고가 있던 상태에서 벗어가지고 월드컵 까먹고 너무 신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벗자마자 아차했습니다. 벗자마자 아차해가지고 난 퇴장이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더 이상의 세리머니를 생략했죠. 그러고 심판도 웃으면서 레드 카드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차전 뭐 일단은 축구협회에서 이런 거 자꾸 썰을 푸니까 축구협회에서 경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축덕숙덕에서 이야기를 하면 커뮤니티에 돌면서 협회로 자꾸 문의가 오더라고요. 아하. 저희가 오피셜한 축피셜인가요? 네, 그래서 협회를 좀 괴롭혀 볼까요? 그래서 비공식적인 답변은 사실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집트를 포함해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 그리고 장소는 수도권이 유력하다. 대충 기사에 나왔던 얘기들. 공식적인 것만 답변을 해주시네요. 네. 다음이요? 아쉽다. 석사까지만 할래님이요. 이번 편에 읽어주신 악플 너무 마음 아프네요. 항상 즐겁게 감사하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청취자들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습. 유행어 같아요. 네. 괜찮은데요? 시그니처로 밀어? 네, 시그니처로. 토끼 우시님이요. 헐, 초반 댓글 마상. 주영민 기자님, 하성룡 기자님 사랑 싸움. 꽁냥꽁냥 이쁜 사랑. 그날부터 1일. 네, 그래요. 저희의 사랑은 이미 고이 잠들었습니다. 네. 주하나 골대박 잘 봤어요. 볼빨 사선 탈 거야랑 남이춘 CPR 댄스 너무 웃겨. 골대박 총 10부작으로 나오는데 3회나 아나콘다라니 다음 편 계룡 후레쉬 팀과의 경기 기대할게요. 생일에도 열리라는 배뚜뚱과 주말 뉴스도 하고 수원FC 대 제주 시축하는 축구선수 주바페 바빠. 오늘 축덕숙덕 술자리 토크 잘 보고 갑니다. 계룡 후레쉬 팀이 생기나 보죠? 아니 그게 생긴 게 아니고 그분들은 이제 일반
여성 축구팀이랑 그럼 연습 경기? 네, 저희랑 그냥 약간 이벤트 매치를 했는데 골대녀 프로그램에서 하는 아니요 거죠? 골 때리는 외박에서, 외박에서?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아.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거 하고 집에 가거든요. 거기서도 축구를 결국 하긴 네, 했어요. 그냥 어쩐지 맞네. 이상하더라고. 근데 축구화를 가져오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유니폼은 가져오래요. 그래서 뭐 유니폼 입고 뭐 하나보다 이러고 다들 해맑게 정말 유니폼만 갖고 온 거예요. 전부. 네, 축구화 아무도 안 가져오고 하고 운동화 신고 했죠. 천연잔디 위에서. 많이 미끄러져. 네, 다리 몇 번 찢었어요. 미끄럽죠. 네, 되게 다들 아프고. 결과는 오늘 나오나요? 그러면? 결과가 오늘 나오죠. 오늘까지 아하. 저희가 나와요. 안 하고. 그러면 이 방송 나갈 때면 이미 결과가 나왔을 텐데 결과는? 결과는 방송에서. 아니 그 시축하는 거는 왜 안 알려줬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 지난주 여기 와서 신나게 얘기했어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KBS 중계여가지고 저희가 잘렸어요. 안 나왔어? 뭐 또 그런 거 그렇게까지.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또 정연 언니랑 은영 언니가 못 왔어요. 그러니까 또 KBS 출신이 KBS 출신 없네. 아나운서들이 없었고 근데 또 프레싱? SBS 아나운서는 가고도 SBS 예능이었어서 그런지 저희가 안 나왔어요. 살짝 뒤끝? 진짜 열심히 찾는데. 제가 중계 방송 그러게 방송이 안 나오면 좀 그러네. 네, 진짜 열심히 찾거든요 저희. 근데 리포트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패싱인 게 뭐냐면은 이 시축 그 인사는 소감까지는 나오거든요. 나오고 어. 차는 걸 차는 순간 딱 넘겨버리더라고요. 소감까지 하고. 네,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인사는 나오고 차는데 커트했어요. 그때 국장한테 전화 왔나 보다. 야, 뭐 하는 짓이야? 어? 나빠.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요. 영국 4개 지역 부분 국가 진짜 뜬금없이 궁금한데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이거 뭐 내용을 봤어요. 저도 찾아서 그래서 박진영 PD가 TC를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그 지난 방송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뭔지 모르겠네. 분이 기자 선배님께서 직접 뭐 예, 스코틀랜드랑 스코틀랜드, 웨일즈, 네네 그런 얘기. 잉글랜드 이렇게. 네. 북아일랜드. 이거를 왜 궁금하죠? 술자리 토크라서. 궁금해하셨어요. 내가? 네, 내가 물어보시는. 그러니까 궁금한 부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어째 필름 끊기신 거 아니에요? 만나면은 정말 술자리였나 보다. 국가를 어떻게 국가. 난 이 국가가 나란 줄 알았어 지금. 국가, 노래죠, 노래. 국가를 어떻게 하는지. 네. 뭐 바보 됐네 나는. 정말 술 마신 사람 됐네. 취해. 올라오네. 사실 뭐 영연방 국가들이 다 공식 국가는 가스웨이브 더 퀸으로 갔죠. 그래서 뭐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뭐 호주에서도 사실 국가를 부를 때는 가스웨이브 더 퀸을 부르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영연방이 통합된 국가 원래 다른 분리됐던 나라들을 통합한 거다 보니까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웨일즈도 그렇고 이제 기존의 본인들의 국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있겠죠. 그래서 특히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보면 그렇죠. 또 프리덤을 외치죠. 얼마나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지 나오죠. 뭐 최근에도 한번 이제 독립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었고 계속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브렉시트 상황에서도 잉글랜드 사람들과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그 브렉시트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엇갈렸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남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더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여튼간에 근데 이제 이 네 나라가 각 거기서 나온 거죠. 이제 국가대항전이라기보다는 각국의 축구협회를 대표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 대회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모두 축구 대표팀 경기 이제 A 매치 앞서서는 내셔널 앤썸 그러니까 국가 대창을 하는데 과연 이 네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각각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럭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월드컵이나 이제 축구에서는 사실은 이 네 나라가 서로 맞대결을 하는 일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기량 차이도 나고 월드컵이 동시에 나오는 일도 근래에는 평가전을 하지도 않고 많이 없어서 근데 럭비는 잉글랜드가 5위고 스코틀랜드가 7위고 웨일즈가 9위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10위 안에 이 세 팀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월드컵에서 만나는 일도 잦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코틀랜드는 플라워 오브 스코틀랜드 1990 이거 아마 이거를 국가로 이제 제창하기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1997년 럭비 대표팀이 우리는 참고로 럭비 담당입니다.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우리 축구가 궁금한데 그리고 축구에서도 마찬가지 유로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유로에서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격돌을 했을 때 각각 서로 다른
이제 국가를 불렀던 오. 경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하고 할 때 네. 영국 내 협회가 아니라 다른 국가하고 할 때는 그냥 그 영국의 거. 아니, 그래도 영국 국가를 부르나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래도 좀 그 스코틀랜드 대표팀은 스코틀랜드 국가를 부르는 경우가 그 스코틀랜드 국가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네, 네. 예.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민요. 또 애매하죠? 앤섬. 네, 앤썸이죠 뭐. 정선아리랑과 밀양아리랑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없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영국에서는 법도 발의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뭐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잉글랜드에서도 우리도 우리 국가를 따로 만들자. 아, 그냥 가세이프 더 퀸은 전체의 국가로 남겨두고 잉글랜드는 잉글랜드만의 또 뭘 만들자. 뭘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발의가 됐었지만 뭐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디테일하게 또 조사를 하고 따로 하는구나. 네. 네. 지그리진즈 FC님이요. 요새 지상파 중계가 예년보다 잦은 것 같습니다. KBS1, SBS에서 올해 벌써 몇 경기씩 한 것 같습니다. 지상파 중계권 계약이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중계료는 얼마나 될까요? 네, 뭐 대회비고요. 이것도 이제 뭐 저희가 뭐 오피셜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무튼 중계권 계약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좀 맞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연맹은 계속해서 지상파의 중계를 원해 왔고요. 그게 뭐 중계권료를 수익을 원해서라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그러니까 좀 채널을 다양화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K리그는 지난번에도 중계권 뭐 쿠팡 얘기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K리그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저희도 좀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뉴미디어 권리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한 부분들이 있죠. 자,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정찬 기자 왔다고 질문이 왔어요. 하성룡 기자 때는 텅텅 비었는데. 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축구돈시님이요.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흔히 뻥축구라고 하는 장신 공격수를 두고 크로스를 올려 골을 올리는 축구는 가장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축구의 한 가지라 생각하는데요. 70년대 김재한과 2000년대 김신욱 같은 선수를 잘 활용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과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조합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명의 맞아. 원톱 공격수를 그 키가 큰 선수를 활용해서 잘하는 건 현대 축구에서는 이제는 사실상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빅앤스몰 조합을 많이들 했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울산현대가 김신욱과 이근호 조합으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이제 그때 당시에 철퇴축구라는 말도 생겼고요. 네. 그러니까 김호건 감독이 상당히 당시에 뭐 전술적으로 너무 단조롭다 이런 얘기를 비판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뚝심을 지켰죠. 그리고 정말 심플하게 축구를 했습니다. 때리고 내리고 마무리하고 이런데 그 조합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 투톱의 조합이거든요. 그 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김신욱 선수하고 이근호 선수의 장점이 서로 굉장히 잘 어우러졌던 거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단은 수비가 탄탄하고 이렇게 직선적인 공격을 했을 때 통할 수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줬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항상 통했죠. 네, 그렇죠. 대신 국제 대회,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이런 데서 대표를 뽑히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많죠. 뭐 김신욱 선수 이전에도 우성용 선수라든가, 네. 80년대 김용세 선수라고 190 넘는 스트라이커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그 장신들을 이용해서 장신들을 골문 앞에 두고 올려서 마무리하는 이게 이제 국내 축구에서는 굉장히 잘 통했고 대신 이제 외국 팀들 뭐 유럽이나 남미 팀들하고 하면은 잘 먹히지 않기 때문에 국제 대회에서는 그런 선수를 오히려 뽑지 않는 약간 그 국내 우성용 선수도 아마 득점왕 했는데 대표팀 뽑혔는데 아마 제대로 출전 못하고 이랬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하여간 K리그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항상 시도해 왔던 지금은 많지는 않죠. 그렇죠. 오히려 외국인 스트라이커를 놓고 하는 경우는 그쵸. 좀 있어도 국내 선수를 타겟형으로 위주로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웠던 사례가 최순호 감독이 사실 좀 최순호 감독도 있었군요. 네, 최순호 감독이
최순호 감독 최순호 감독은 사실 타겟형이 아닌데 장신이었나요? 최순호 감독님이? 187? 아 진짜요? 의외로 되게 크시네. 저는 굉장히 커요. 실제로 만나봐도 근데 딱 보면 타겟형이에요. 외모로 딱 보면. 근데 발기술이 너무 좋은 선수라 이 선수를 타겟형으로 쓰기엔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최순호 감독이 그래서 강원의 초대 감독이 됐을 때 김영우 선수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김영우 선수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타깃형, 그러니까 타깃형 스트라이커라는 건 뭐냐면 타겟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은 타겟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표적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표적을 두고 거기다 쏘는 거지. 그러니까 많은 움직임을 갖고 가는 선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타깃형 스트라이커라는 자리는. 최순호 감독 시절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나는 최순호 감독의 선수 시절을 아니, 얘기했어요. 선수 시절에도 자기가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대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한대요. 박스 안에 굳이 밖에 가서 힘을 뺄 필요가 없다. 박스 안에서 좋은 움직임? 오는, 박스 안에서 좋은 움직임으로 근데 최순호 감독 선수 시절에 박스 안에만 있던 선수가 아니에요. 최순호 감독은 중거리 슛 능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 바깥에서 넣은 골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골들이 더 많거든요. 네. 선수들과 몸싸움하면서 이제 타깃형이라는 거는 상대 수비수와 이제 비비면서 몸싸움에서도 이기고 뭔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최순호 선수는 되게 영리했던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 그 몸싸움으로 이겨내기보다는 발기술이 좋아서 외곽에서 그 월드컵에서 넣은 골들도 외곽에서 넣은 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국내 이제 K리그에서 득점왕 경쟁을 펼치면서도 사실은 대표팀에 못 갈 때 늘 이제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당시에 뭐 예를 들면은 그 김영호 선수도 굉장히 좋은 기록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대표팀과는 인연을 잘 맺지 못했고 유병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득점왕까지 했지만 결국에 뭐 이렇게 또 대표팀에서는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현재로서는 주민규 선수가 지금 또 좀 그런 계보를 어떻게 보면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타겟형에 대한 오해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통하는 타겟형은 해외에서 안 통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제무대 경쟁력이 없을 벤투 것이다. 감독도 이제 그런 면에서 안 통할 것이다. 우리는 타겟형으로 한 군데에 있는 선수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네, 활동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타겟형 하면 이제 수비는 안 된다는 이 편견이 좀 깔려 있기 때문에 또 뭐 느리다. 네, 느리고 수비는 안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죠. Why always me님입니다. 차분해졌어요. 지쳤나 봐. 아니. 축덕숙덕 방송 잘 듣고 있는 샤이 청취자입니다. 항상 고퀄리티 방송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최근 중국이 2023 아시안컵을 포기했습니다. 떠오르는 유력 후보지로는 한국, 일본, 카타르, 인도, 우즈베키스탄이 있다고 유력이 너무 들었는데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혹시 한국은 생각이 없나요? 예전에 들었던 기억으로는 한국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으로 인해 2023 여자 월드컵, 2023 아시안컵 다 개최를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점은 각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이제 서서히 카타르 현지 훈련장과 숙소를 정하고 있던데 한국은 마지막 후보 중에 훈련장과 숙소를 정했나요? 자, 마지막 궁금한 점은 이제 월드컵 트로피 투어가 UAE에서부터 오만으로 시작해서 여러 나라 투어를 도는데 한국엔 언제 올까요? 혹시 오게 된다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할까요? 여러 가지의 궁금 포인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아시안컵 중국이 포기한 거 좀 저는 좀 의아하긴 해요. 예, 이게 아직 1년이나 남았고. 예. 근데 물론 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죠. 그리고 조추첨도 있기 때문에 사실 톱시드 국가를 개최국이 가져가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본인들이 당연히 개최국이라고 생각해서 톱시드로 해서 조편성이 나왔는데 여기가 개최국을 포기해버리면은 사실 좀 뭐 조편성부터 어그러지죠. 일단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물론 있겠지만 1년이 남았는데 아시안 게임을 1년 연기한 상황에서 지금 연기를 하는 거는 포기를 하는 거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한국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아시안컵과 2022년 원래는 올 여름에 이제 계획돼 있었던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제 23년의 계획 22년 네? 23년이죠. 예, 내년이 23년 올해가 22년이죠. 작년은 21년이고. 근데 여기가 헷갈려서 네. 그 여자 월드 몇 살? 몇 살 만날 때도 헷갈려. 그
여자 월드컵과 아시안컵을 우리가 모두 개최를 하려고 사실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안컵부터 먼저 포기를 했죠. 그거는 여자 월드컵을 하려고 포기한 거 아니었나요? 그것도 있지만 네. 뭐였냐면 우리가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면 동아시아가 개최를 할 차례였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의 그냥 손들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그 AFC 이제 집행부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가 중국한테 판판이 집니다. 정몽규 회장이. 그러니까 이미 국제 정세에서 밀렸어? 중국이 압도적인 상황. 그럼 아. 여기서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한테 표를 주는 게 분명하기 그렇네.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두 나라가 비딩을 들어가 봐야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안컵은 AFC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거고 피파 대회는 피파 카운슬 멤버들이 하는 거니까 피파 카운슬 멤버는 조금 더 설득을 할 수도 있겠다. AFC는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다 해서 전략적으로 포기했던 겁니다. 근데 중국이 신청한 상태였어요 그때가 아니면 네, 네. 한 상태였어요. 네, 신청을 이제 뒤늦게 신청을 했죠 중국이. 근데 중국이 뒤늦게 신청을 한 거는 AFC가 중국한테 부탁을 해서 들어온 거였습니다. 원래는 의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중국이 일단은 워낙 강한 자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AFC의 마케팅을 이제 중국 자본들이 들어가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AFC 차원에서는 중국한테 사실상 부탁을 한 거죠. 들어와서 니네가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런 국제 정세의 흐름상 정 회장이 판단할 때는 이거를 계속 가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포기를 했던 거고 여자 월드컵에 집중을 하겠다고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 월드컵의 가능성이 더 낮았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했던 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러니까 일단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먼저 그 유치권을 따서 같이 하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처음에 추진한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좀 걸림돌이 많았던 거였는데 뭐 약간 그 대회에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좀 더 남북 공동 개최 뭔가 한 건 하고 싶으셨나? 저는 둘 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의 외교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능력과 결국에 AFC의 헤게모니 싸움과 피파의 헤게모니 싸움에 철저하게 지금 밀려나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뭐 정세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의 사실 기량이 AFC에서 좀 높은 편이잖아요. 높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20세 대회나 그러니까 지역 AFC 20세 대회나 23세 대회를 했을 때 관심은 굉장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국내에서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20세 월드컵도 우리나라 경기를 제외하고는 사실 흥행에 실패했었죠. 그렇죠. 19년이 아니고 17년이었죠. 17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도. 그래서 사실 관중이 꽉 차야 대회의 가치가 사실 높아지고 주최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AFC 혹은 피파의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우리는 네, 조금 좀 핸디캡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 거를 과거에는 사실 뭐 정몽준 회장이 워낙 그런 외교력이 또 좀 강했던 케이스니까 그런 거를 좀 풀어냈었는데 특히 이제 아프리카하고 아주 긴밀한 이제 소통을 통해서 풀어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AFC의 헤게모니는 중동으로 다 넘어가 있고 동아시아는 협력하지 못하고 있고 한중일이 지금 협력이 안 됩니다. 일단 서로 간에 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런 점이 뭐 지금 앞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요거는 되게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시안컵 실제로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당장 한다고 했을 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하고 한중일이죠, 뭐. 정도. 중국이 지금 포기를 한 상황. 포기를 했으니까 한국, 일본, 뭐 중동의 카타르나 중동에서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뭐 요 정도인데 사실은 뭐 그래서 카타르 언론에서는 지금 벌써 이제 작업을 시작을 했죠. 우리가 월드컵을 하니까 그 시설 이용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잘 해낼 자신이 있다 행정력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떻게 개최지가 정해질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관심은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너무 모르네. 약간 느낌이.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있는 거 자체가 저는 조금 좀 답답한. 그러면 뭔가 좀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축구협회. 저는 이 문제가 축구협회로 전화 많이 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한국에서 대체되면 거의 뭐 2002년 월드컵의 분위기가 날 수 있을 정도의 열기가 살아나겠죠. 일단 손흥민 네. 선수의 전성기에 그렇죠. 네. 마지막 아시안컵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안컵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기본적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예선 통과는 당연한 것이고 네. 우승을 항상 도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회 전체를 이정찬 기자가 잘 쓰는 표현대로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오롯이 즐길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게 너무 밑받침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러게요. 시스템 전화하세요, 여러분. 자 AFC에 하셔야 돼요. 전화번호는요? 전화번호 검색하세요. 자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궁금한 점 또 있네. 마지막 또 궁금한 점 있어요? 있어요. 아, 두 번째 궁금한 점이 이제 우리나라가 네네네, 정했냐 그렇죠. 훈련장. 우리 그 세 개나 있었구나. 네, 우리 유튜브에도 나왔죠. 우리 김영렬 축구팀장이 답사하러 다녀왔어요. 네. 마지막 후보지 두 곳, 두 번째 간 곳, 그러니까 저녁에 간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유력하다고. 네. 뭐 별로 얼마 돌아보지도 않고 약간 그랬다고. 저희 근데 그 전부터 보긴 봤대요. 계속해서 꽤 오래 전부터 후보지를 골라왔기 때문에 박진영 PD가 그때 비디오 먹고 잘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 벤투 감독이 거기 가서 막 꼼꼼하게 얘기했던 게 우리가 여기서 그 훈련하다가 5분 뒤에 다른 쪽으로 가면 그때 뭐물 뿌려줄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그렇지, 물어봤던 고기. 파주처럼 해달라. 뭐 아주 잔디 상태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했고 벤투 감독은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준비가 철저하고 꼼꼼한 사람이긴 해요. 악마의 꼼꼼- 디테일이에요. 네, 그래서 뭐 방에 들어오는 일조량까지 다 이게 컨디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매번 월드컵 때마다 나오는 뉴스죠. 일조량. 예. 커튼 뭐 안마 커튼. 있는지 러시아 때는 이제 백야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월드컵 트로피. 네. 8월에 옵니다. 오 진짜요? 일반에게 공개는 뭐 이게 결국에는 그 행사니까 근데 일반에게 공개가 된다고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만져보거나 그럴 수 있는 그건 당연히 아니야.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8월에 공개가 대부분 됐었죠. 그 전에는 됐는데 이제 코로나 이슈도 하기 때문에 저도 구경 갈래요. 어느 정도 가시고요. 네, 구경 가야겠다. 자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뽕 PD 역시 토끼 나왔네요 제목에. 네. 좋아하네. 네. 그럼 다음 주도 세 마리, 이번 주는 두 마리, 마리야? 한 마리 늘었네요. 뭐 두 마리 치킨도 아니고 세 마리. 둘둘 치킨도 아니고. 왜 토끼를 좋아해? 호식입니까? 자 토끼려고요. 오 토끼고 싶네. 자 두 마리 토끼 잡나 득점왕 챔스 티켓 걸린 운명의 최종전. 제목이 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많이 나온 제목이죠. 매우 묘한데요. 자 일단 뭐 분위기가 네. 아주 묘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네, 신의 기운이 토트넘을 비추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요. 일단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은 높아졌고 손흥민의 득점왕 경쟁에서의 부담도 살짝 덜어냈고. 그죠? 그러니까 팀을 항상 우선시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골 욕심을 좀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전반에 좀 리드를 잡는다면 대량 득점을 혹시나 한다면 대량까지도 아니에요. 1대0만 한 골만 넣어도 후반 되면 좀 손흥민을 동료들이 밀어주지 않을까.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손흥민 선수가 욕심을 좀 더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토트넘이 일단 아스널을 꺾으면서 분위기를 확 바꿨습니다. 진짜 최대 분수령을 잘 넘겼죠. 넘어갔죠. 네. 여기서 졌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끝나죠. 네, 여기서 졌으면 끝나고 사실 뭐 딱 두 경기로 지금 전세가 완전히 뒤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한 통계 업체에서 계산했던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률, 토트넘의 진출 확률이 4%였나 그랬는데 지금 두 경기가 지나고 나서 96%? 확 뛰었거든요. 네, 96%. 그만큼 진짜 한 시즌의 판도가 이번 두 경기에서 갈리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제 챔피언스리그의 확률도 확 뒤집혔고요. 손흥민의 득점 확률 그리고 이제 도박사들이 이제 하는 베팅의 이제 배당도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은 살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면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고 살라가 못 넣거나 혹은 살라가 보다 한 골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확률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살라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추세라면 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많은 것이 걸려 있고 그렇습니다. 아스날전에서 사실 3골을 다 손흥민 선수가 이끌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죠. 골이 있는 곳에 손흥민이 다 했던 경기. 그리고 우리는 홀딩을 발견했습니다. 홀딩의 차징 파울. 홀딩에 뭐 차징에 다 했죠. 그래서 니키 엘보까지. 엘보. 거의 뭐 격투기였는데 근데 아스날 위험해. 팬들은 그래서 더 분노하고 격노했던. 그러니까 아스날 입장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괜히 막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지. 그러니까 뭔가 손흥민 선수를 자극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반칙을 당하면은 좀 이렇게 보복성 플레이라고 의심될 만한 핵전을 취한 적도 몇 번 있었잖아요. 욱해서. 뭐 그런 것까지 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지속적으로 경기 내내 괴롭히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러다가 자기 발에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진 손흥민을 듯한. 완전히 타겟으로 했죠. 네. 일단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을 괴롭혀라. 이게 거의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재장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홀딩은 정말 좀 심하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플레이 아무리 막으라고 한다 그래도 영리하게 해야 되는데 약간 영리적이지 조금. 못하게 하지 않았나. 아무튼 토트넘이 아스날을 쉽게 꺾었고 그 다음에 벌리전에서도 저는 이어지는 것들 우리가 손흥민 선수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사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을 위해 것만 초점을 맞추면 아스날전에서는 좀 더 써도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날의 일찍 교체한 거. 일찍 교체. 네, 그날의 경기 컨디션이 워낙 좋았고 손흥민 선수도 그 나올 때 그 솔직히 불만 섞인 표정이 분명했잖아요. 불만이 많았어요. 맞아요. 불만이 많았고 그걸 이제 콘테 감독이 달랬는데 콘테 감독으로서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손흥민 선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번리전도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번 경기에서 조금이라도 덜 뛰게 해서 부상 위험도를 낮춰놓고 번리전에 뛰게 하겠다라는 게 당연한 감독으로서의 생각이지만 득점왕만 놓고 보면 그 경기에서 한 골을 더 넣었을 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매 경기 컨디션이 좋다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으니까. 또 그 경기에서는 아스널이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득점 가능성도 훨씬 높았고요. 높았는데. 상대는 점점 지쳐가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회는 계속 나올 수 있는. 빨리 빼긴 했어. 그 손흥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던 순간인데 그래도 팀이 이미 승부가 갈린 상황이었고 또 벌리전이 워낙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감독으로서는 팀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경기 양상도 그랬지만 아스날전보다 번리전이 힘들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벌리는 지금 턱걸이니까 네, 간당간당하니까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팀들 이런 팀들이 사실은 시즌 막판에 강등권 팀들하고 경기가 많이 있는 게 솔직히 절대로 유리한 게 아닙니다. 부담이죠. 네, 이런 팀들은 진짜 목숨 걸고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원하는 누가 더 간절한가의 싸움에서 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쉽지 않거든요. 벌리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 결정적인 기회 2번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골키퍼가 너무 잘했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무쇠팔 포프. 슈팅도 너무 잘했고 골키퍼는 더 잘했고 그래서 슈팅까지 가는 과정도 다 되게 좋았죠. 그래서 왼쪽 세세뇽이 이제 컵백 혹은 크로스를 준 상황이었는데 뭐 손흥민 선수의 위치 그리고 상황 그리고 수비의 포메이션 같은 거가 다 아주 잘 맞았고 그 마무리도 완벽했던 이제 골키퍼를 넘지 못했죠. 하나 아쉬웠다면 손흥민 선수가 PK를 찼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는데 좀 성공 확률이 높았다면 찰 수 있었겠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PK에 워낙 자신 없어하는 스타일이라 벌리전에서도 페널티킥 선언되기 전이었죠. 공을 가지고 이 해리케인한테 공을 건네주는 모습. 네가 차라. 이게 사실 그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스날전이 끝난 다음에 현지 언론에서 묻습니다. 케인한테 만약에 마지막 경기 노리치 시티전에서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PK가 났는데
그 손흥민 선수한테 그럼 양보할 거냐? 이 선수는 지금 그 득점왕을 득점왕 노리고 노리는데. 있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음. 그랬더니 케인이 그때 그럽니다. 팀의 승리가 우선이다. 한마디로 사실 이렇게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는 그렇죠. 뜻을 분명히 한 어. 거죠. 근데 그게 내 득점이 우선이다. 아 예전에 내 득점이라고 딸까지 팔려고 말했던 사람인데. 네. 그죠? 근데 네. 결국에는 이때 손흥민 선수의 사실 그 움직임이나 이런 시퀀스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리고 의미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VAR의 송신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때 공을 찾으러 간 의미가 선수가 토트넘 선수로서 이게 PK라고 확신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심판도 그거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찾으러 다녀가서 공을 갖고 와서 그냥 찍어 놓으면 아 쟤네는 제가 확신하고 있구나 이거 핸드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그 시퀀스들에 심판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공을 찾게 다닌 거라고 하고, 그리고 케인한테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손흥민 선수는, 왜냐면 일단 팀이 지금 현재 0대 0이고 반드시 이거를 만약에 못 넣었다가 개인 득점왕 만들어 준다고 못 넣었다가 만약에 박제되죠. 영원히 박제되죠 진짜. 뭐 심각한 트라우마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케인 선수의 이날 그 PK 장면도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알겠지만 골키퍼를 완전히 속였잖아요. 네, 잘 쳐.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디딤발의 위치 그리고 몸의 방향 이런 거를 보고 순간적으로 키퍼들이 판단을 해서 뜁니다. 혹은 안 뜁니다. 근데 이번에 케인은 찰 때의 발목 각도를 보면 누구나 가운데로 찰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꺾어서 그 구석을 네. 쳤거든요. 진짜 잘 차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괜히 지난 4년 PK 동안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리고 그 엄청 긴장되니까 심리적 압박. 그렇죠. 해봤잖아 PK. 못 넣어봤잖아. 한 번 넣어봤어요. 아 넣었어요? 네. 아니 저희도 그 이제는 조금 없는데 기업 축구 대회가 사실 상당히 많은 경기가 PK로 결정이 돼요. 기자협회 축구 대회 말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담이 상당하니까요, PK는. 상당해요. 기자협회 얘기 계속하면 우리 술자리 되니까.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서 지난 4년 3개월 동안 23개의 페널티킥을 모두 찼는데 성공했어. 전부 성공한 거죠. 승부 차이까지. 그러면 이 선수가 해야죠, PK. 그렇죠. 예. 맞는 거. 이거 뺏었다가 또 무슨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해리 케인 차는 건 PK 는. 맞죠. 팀을 위해서는. 네. 확실히 과거에 생각해봐도 예전에 라멜라 있었을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PK 욕심이 아예 없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도 이렇게 확률 예전에 실축했던 경험이 있어서 차보려고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을 찬 게 지금까지 7번밖에 안 돼요. 통산 A매치 포함해서. 골 기록이 그렇죠. 네, 넣었던 기록. 골 기록이 페널티킥 골이 7개고 7개 중 5개가 국가대표팀. 그리고 실축이 4번. 그럼 11번 찬 거네요. 그렇죠. 11번밖에 차지 않았군요. PK 자체를 많이 안 하네요. 낯설죠. 페널티킥을 해놓으면. 페널티킥 앞에 서 있으면 약해지는 남자. 하지만 벌리전에서는 한번 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노리치전이죠. 분명히 근데 원래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항상 인터뷰에 나서서 이렇게 뭐 득점왕 얘기가 나오면은 그 우리의 챔스 진출이 더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경기를 보면은 분명히 사람이면 득점왕 욕심이 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게 막 본인한테 이제 조금 더 패스가 안 오거나 마땅치 않은 플레이가 나오면 좀 일그러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보다는. 조금 욕심을 이제 많이 내고 있다는 게 보이죠. 나한테 공을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노리치 시티전에서는 근데 약팀한테 오히려 기회가 많이 안 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아예 잠가버리면. 근데 노리치 시티가 뭐 잠글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번리도 근데 잠궜어요. 벌리가 진짜 완전 잠갔죠. 번니는 잠궈야죠. 역습을 노려야 되니까. 노리치도 역습을 노려야 되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뭐 경기 양상인데 홈이기 때문에 이게 또 홈과 원정은 사실 최종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노리치도 뭐 일단은 당연히 그래서 홈 분위기가 좋을 거라서 마지막에 사실 원정이라는 것도 조금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네. 안방에서는 치욕적인 모습으로 끝내고 싶지 않은 유종임이 강등은 확정됐지만 뭐 미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유종을 제대로 하자. 이제 한 마리 토끼 남았잖아요. 네. 올해 선수상 이건 가능.
프리미어리그 뭐 득점왕이 되면 뭐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살라가 이제 마지막 최종전에 나오느냐도 관건일 것 같고 뭐 현지 기사는 최종전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네. 싶어요. 리버풀도 끝까지 일단 한번 네.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살라도 득점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서바이벌 선데이의 묘미죠. 진- 시간별로 이제 우승팀의 위치가 계속 바뀌고 터지죠. 방금팀의 때도 위치들이 계속 바뀌고. 마지막 날 진검승부. 예. 우리 지금 약간 관심 밖으로 밀려났긴 했는데 유로파도 되게 빡빡하거든요. 좀 뭐 맨유랑 웨스트햄이랑 여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승이든 챔스든 유로파든 다 진짜 시시각각 바뀌는 변화가 다음 주에 관심이지 굉장히 않을까. 흥미진진하게. 흥미진진한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K리그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애청자 박진영 씨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을 따라라단따단. 간절했던 만큼 더 4년 침묵 깨고 더 세진 전진우. 전진우가 누군가 했어요 저는. 네, 이름을 바꿨죠. 전세진 세진 선 전진우는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더 세진 전진우 오늘 리포트 할 건데 제목 더가 더 아니 그러니까 전세진에서 더 세진 전진우 하면은 되지 않을까. 안 하려고요 그렇게. 네. 자 일단 지난 두 번의 경기에서 저는 극장골이 일단 많이 났어요. 그쵸. 승부가 너무 극적인 너무너무 짜릿했고 가장 강렬했던 건 저는 우리 전진우 선수도 있었고 무고사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무고사가 올해 몇 살이죠? 나이 꽤 있으시잖아요. 꽤 있을 텐데 한 5년 됐죠 우리. 있으시죠? 네. 나이 없으신 분이 정칭을 써야 될 것 나이 꽤 같아요.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이 좀 자신 걸로. 네. 무고사가 거의 뭐 K리그 진출 이후에는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는 것 어머, 같습니다. 나랑 동갑이야. 어려요 그렇게? 어머, 이거 약간 저보다 오빠인 줄 알았어요. 전 윤수일 씨하고 나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윤승희 씨요? 외모가 좀 비슷하잖아요. 나이 꽤 있으시진 않네요. 편하게 지내도 되겠어요. 네, 고사하고. 무고사 선수는 왠지 굉장한 베테랑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또 이제 가정을 이미 꾸리고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아이고. 성숙한 느낌이 그러면 나니까. 앞날이 더 탕창하다는? 굉장히 예전부터 들었어가지고 꽤나 나이가 있으신 줄 알았는데 안녕. 와 친구한테 영상 편지 하나 그러면은. 파이팅! 인천이 둘 다 비겼죠 지난주 두 경기 네, 전부. 두 경기 다 두 비겼죠. 경기가 거의 승리 같은 무승부가 아니었나. 근데 인천이 3위예요, 3위. 그러니까요. 무고사가 있는 한 뭐 걱정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이명주와 무고사가 있으니까 너무 탄탄해진 것 같습니다. 전력이. 인천 정말 예전에 인천이 또 아니고. 골키퍼 김동원 선수. 골키퍼 지수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김동원 골키퍼가 1위로 나왔다고. 맛있어. 그리고 그 기술적으로도 사실 무고사 선수가 저는 그렇게 기술적으로도 훌륭한 선수인지는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결정력이 좋고 그다음에 일단은 최전방에서 결정력과 파괴력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울산전의 6분에 나온 골 장면은 조현우 선수가 나온 거를 보고 로빙으로 그 위치에서 쳤잖아요. 야, 그거 정말 시도하기 쉽지 않은 슈팅이었는데. 네. 그 어제 밤에 열렸던 경기에서도 그 발리 슈팅. 발리 슈팅을 자기 혼자 원터치로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또 트래핑해서. 부럽다.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니? 지금 주바페 원고에다가 무고사는 친구라고 쓰고 있습니다. 친구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네. 네, 슈팅 무고사가 연습하고 고사하겠다고. 그래, 아쉽네요. 사실 그 외국인 선수들 뭐 우리나라에서 오래 뛴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두 시즌 반짝하고 사라진 외국인 선수들도 꽤 많잖아요. 뭐 다른 뭐 해외 리그로 이적한 적도 있고. 근데 그거- 지금 워낙 무고사 선수가 뭐 사실 지난 시즌도 주춤했다고 하지만 지난 시즌에도 뭐한 골 넣었네요. 지난 시즌은 실수는 코로나 시국에 막 외국 나갔다 오고 이랬죠. 대표팀 갔다 오고 그러느라고 아무튼 안 나갔죠. 그래서 네. 안 나갔나요? 안 그 가족에 뭐가 있지 않았나요? 근데 뭐 그 아버지 뭐 네,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몬테네그로죠. 네. 몬테네그로 대안의 후예네요. 그죠? 대안의 후배. 뭐 지난 시즌 말고는 계속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동안에 잔류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쵸. 맞아요. 맞아. 무고사 없었으면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명주 선수가 들어오고 수비가 굉장히 베테랑들로 탄탄해지고 아까 뭐였죠? 골키퍼까지 좋아지면서 가차운이었나? 네, 가차운. 가차운이 있어요 인천이. 네. 특히 이제 울산한테 2대1로 비긴 거. 근데 조금 물론 아쉽죠. 2대 0으로 이기다가
두 골을 내주면서 비겼는데 거의 뭐 승리 같은 무승부라고 볼 수 있고 뭐 어제도 대구였죠? 세징야구의 거의 그야말로 진검승부. 네. 슈퍼 웨인과의 둘다 뭐 골이 예술이던데. 프리킥 세징야. 아 세징야 대 무가사오. 감동받고 지금 스포츠버거로 세징야 원더골 뭐 한 개 만들려고 대기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세징야는 역시 세징야. 와. 둘 다 대단하다. 둘 다 대단해. 부럽다. 일단은 6월 A매치에 그래서 뭐 울산도 사실 질 뻔한 경기를 그래도 뭐 그렇죠. 네, 그래도 승점 1점을 잘 챙겼죠. 그 중에서 이제 아마노 선수도 잘했는데 아마노 선수도 6월 A매치에 그리고 무거서 선수도 6월 A매치에 차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노 선수가 그럼 월드컵까지 나갈 가능성도 있죠. 물론 있죠. 지금 뽑는다라는 거는 뽑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당연히 월드컵을 염두에 두고 아마노 선수가 나이가 좀 있죠. 있죠. 아마노 근데 또 90. 알고 보니까 너 친구고 아마노도 친구 아니에요? 우리 모두 친구.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숫자는 잘. 검색 아마노가 되게 많네요 사람이. 아마노 준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91년생이네요. 네, 적지 않은 나이죠. 못 봤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울산과 전북이 주춤. 그렇죠. 그죠? 둘 다 무승부하고. 울산과 전북은 사실 지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챔피언스리그에서 그 많은 경기를 짧은 기간에 치르고 와서 사실 뭐 이제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울산이 조금은 전북보다는 낮게 위기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질 경기를 비기고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이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래도 위기를 조금은 더 수월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전북은 조금 더 힘겨운 상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뭐 전북도 물론 강원한테 지고 있다가 네, 넣자마자 바로 또 넣어가지고. 넣어서 뭐 승점 1점을 챙기기는 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상대로 강원을 상대로 울산은 이기고 강원은 지다비 이기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분위기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맞아요. 그러니까 울산이 원래 예전 시즌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가끔씩 되게 어처구니 없이 대패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거나. 시즌 막판에 주로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최근 경기에도 뭐 두 골 먹혔지만 두 골 또 따라가면서 무승부까지 하고 최근에 이제 이번 시즌 8승 중에서 절반인 4승이 역전승이라고 하더라고요. 8승. 8승 중 8승. 근데 아무튼 그래서 9전 8승. 그러니까 구도를 놓고 보면 일단 울산이 벌어놓은 승점을 잘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위하고 지금 5점 차를 유지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1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당장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성남이 좀 이제 11위 강원과의 승점 차가 이제 6점 정도로 벌어져서 조금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1강과 1약이 지금 좀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의 약진이 굉장히 돋보이긴 하죠. 돋보이죠. 수원 삼성도 좀 그렇고요. 네, 제주는 주민규 이제 거의 선두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2위예요. 또- 2위 제주가. 오늘 저녁 경기가 그래서 중요하죠. 울산과 제주가 맞붙는. 울산과 제주. 제주인가요? 토토 또 흥미진진하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그 통화했던 그 김현희 사무 이제 단장님이시죠. 울산의 사무국장이셨거든요. 그리고 아하. 제주에 또 김현희 더비인가요? 네. 제주 단장이셨죠 제주 그때? 단장이시죠. 네. 더비가 됐네. 그리고 아까 누구 전진우 선수. 전진우 선수 얘기 좀 해볼까요? 이 선수가 이 선수는 진짜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은 선수죠. 그래서 20세 월드컵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정정용호에서 이강인과 함께. 네, 이강인 선수 그리고 또 전진우 선수는 또 뭐가 유명했냐면 조영수 선수하고의 이제 또 라이벌로 또 많이 화제를 구도가 어떻게 형성이 됐나요? 누구랑 라이벌? 고등학교? 수원이니까요. 전진우 선수는 또 메탄고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유스 슈퍼매치에서의 활약도 돋보였었고 그래서 수원 팬들의 기대를 굉장히 한 몸에 받았었고 그리고 20세 월드컵에서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좀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제가 그때 저 폴란드에 있을 때도 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조용욱 선수가 좀 달래주고 이랬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네. 그래도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좀 부상을 예, 부상으로 그 상무에서 그 버스 사고 그렇죠. 네. 그때 전세인 선수가 타고 있어서 그 후유증이 또 있었고 네. 계속된 부상과 부진 불운했죠. 어린 나이에 네. 한참 꽃 피울 나이였는데 조영욱 선수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이 A 대표팀까지 네, 발탁되고 전세진 선수는 점점점 잊혀져가는 맞아. 입장이었는데 이름을 바꾸고 또 이런 말하면 또 이름 바꾸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꽤 있지 않나요? 네. 굉장히 많죠. 네, 같은 장명소 가서 다 바꾸시고 막 그런. 아 그래요? 장명 그 맛집이 장명서가 있다고. 좋다고. 네. 최희진 선배가 갔을걸요? 예, 한번 갔었죠. 그 그 장명소를 네,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거기서 바꿨어요? 거기서 롯데 선수들이 좀 많이 바꿨죠. 근데 보통 선수들이 이름 바꿀 때는 부상, 그러니까 계속된 부상이 겹칠 때, 뭐 특별히 내가 되게 좋을 때마다 부상으로 솔직히 경기에 못 나간다라는 거는 굉장한 선수들한테는 큰 그쵸. 스트레스여서. 네. 그 장명소 좀 가르쳐 주시고요, 이따가. 그래서 이번에 사실 모처럼 성남전에서 굉장히 극적인 골을 넣었죠. 근데 이 경기도 굉장히 극적인. 우리 뽕 PD 전진우를 전지우라고 썼네. 지금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또 장명을 하고 있었네 여기서. 너 오타 내면 어떻게 안 바꾼 돼. 이름인데 지금 또 바꿉니까? 이 경기에서 보면은 계속 근육 경련이 올라왔죠. 네, 얼마나 힘들면 한쪽 올라오면 그쪽이 계속 올라오는 올라와요. 거예요. 근데 양쪽이 다 올라왔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고장이 나버린. 골을 넣자마자 앉아서 이게 발목 당기는 세레머니 하다가 갑자기 또 올라와 버려서. 그 위로 선수들이 덮치는데 그래서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그러니까 다리나 주물러 줄 것이지 위에서 깔아 뭉개던데 선수들이 너무 좋아. 주지 좀 그것 좀 너무 땡겨주지. 좋아서 얼마나 기뻤으면. 그리고 또 어제 또 골을 넣었죠. 예. 그 골도 예술이었죠. 살짝 연기점서. 이제 꽃길만 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4년 정말 그렇습니다. 많지 않은 나이에 4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네. 4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1년도 긴데. 그 대목에 가장 와닿더라고요. 이병근 감독이 이번에 그 선수를 선발 출장을 했었는데 그 경기 후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그 전진우 선수가 연습 경기 때도 그렇게 쥐가 날 정도로 뛰었다고 거기서 간절함이 보여서 한번 선발로 기용해볼까 더니 했는데 또 쥐가 나더라. 이 사람은 습관성주의. 조금 더 특급 관리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간절함이 경기에서도 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공에 막 머리를 들이밀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했으면 자기 한계 이상으로 뛴 거죠, 그러니까. 짠하더라고요. 짠하면서 감동을 줬던 전진우 선수. 자 토토 할까요? 근데 토토는 이번 주중 경기 있고 주말 경기 있잖아요. 네, 근데 주중 경기가 지금 뭐 또 반은 지났으니까요. 주말 경기로. 주말 경기를 하죠. 네. 주 앞에는 지금 토토 생각. 울산과 제주를 하고 싶어.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근데 울산 제주 오늘이야요. 직관 갔던 오늘이야요. 직관 갔던 경기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직관. 저희 직관을 갔잖아요. 시축했던 얘기. 수원. FC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팔레스를 하러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반전까지만 보고 왔거든요. 근데 전반전 때는 1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3대1로 지지 않았어요? 네, 그때? 근데 제가 그 경기의 패배 이유는 1대0을 보고 오늘 이기나 보다. 제가 막 그 인사할 때도 오늘 꼭 이겨서 그 기운 저희 아나콘다 팀 달라고 하고 신나게 응원하고 회사에 왔는데 3대1로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기 전반전 수원 FC가 진짜 잘했어. 이승우 선수가 엄청 그 슈팅도 많이 날리고. 그래가지고 착잡했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서서히 이제 견제를 좀 받는 것 같죠, 아무래도. 진짜 타이트하게 붙더라고요. 수원 FC가 살짝 지금 제도에 걸렸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딱 그 이승우 선수의 움직임은 딱 눈에 엄청 띄더라고요. 또 경기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굉장히 즐거웠는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돼서 우리 모두 미안해했어요. 수원 FC. 시추까지 했는데. 고개 숙이고 나왔다는 후문이. 아니야 1대0으로 나왔다니까. 그때 당당하게 나왔지요. 잘 빠졌네요. 네. 남은 동료들은 남아있고 3대1 패배를 지켜보고 토끼였네요. 네, 전 그렇습니다. 한 마리 토끼가 튀었네요 거기서. 그럼 몇 마리 토끼 남아 있었나요 거기? 아니 거기 한 마리만 있었어요. 한 마리 있고 두 마리씩 아이고야. 죽이 한 마리 튀고. 너무 많이 놓쳤네. 또.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수원 FC.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토 아시죠? 네. 네. 근데 울산 제주는 오늘 경기라서 네. 안녕. 주말 경기 가겠습니다. 네. 서울 성남. 아 서울. 서울 잘 나가요. 서울. 서울이죠. 레닌범 서울. 있잖아요. 레닌범. 혁명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는. 올 서울인가요? 무승부요. 오. 포항 역으로 가보는 거죠. 뭐. 그렇죠. 포항대 인천. 아. 잠깐 포항 몇이지 지금? 포항. 3, 4위전이네. 무승부요. 포항. 그럼 저는 인천. 포항이 이번에 친구 사귀었는데. 나 맞아 무고사. 그렇지, 파이팅! 무고사. 김천대 울산. 울산. 아. 저도 울산. 저도 울산. 그럼 저는 무승부. 제주대 수원. 수원 삼성입니다. 제주. 저도요. 제주. 저 무승부. 대구대 강원. 강원이 이길 때가 되긴 했는데 안타깝네요. 강원. 최용수 감독에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강원. 전 대구. 세징야 대구. 많이 틀리겠다 정찬아 우리. 자 수원 FC 대 전북입니다. 전북. 수원 FC 응원한다며. 아 맞다. 이거는 시축하고 튀어? 집 나간 토끼. 지금 나간 토끼 됐네.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출가 외토끼. 아니, 그 경기까지만 딱 하고 이제 토토는 맞춰야 되니까. 두 경기밖에 못 맞췄단 맞춰야 말이에요. 되니까. 예. 맞춰야 되니까. 맞춰야 되니까 전북. 아 무슨 저는 수원 FC. 저도 수원 FC. 저도 수원 FC요. 그럼 저 혼자 전북. 맞춰야 되니까. 다 틀릴 수 있다. 수 있겠다. 아 웃기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